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능 한의원 유옥충 원장 모시고 한방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환절기 계절이 바뀌면서 좀 피로감도 느끼실 거고요. 또 스트레스, 과식, 소화장애로 인해서 만약 불편을 겪고 계신 경우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 되는지 상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뜸 치료나 중풍, 뇌졸중, 한약이라든가 침술, 또 한방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능 한의원의 유옥충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이번 명절은 좀 굉장히 좀 길었죠. 예. 연휴도 길어서 차량 운전할 일도 많았고 또 피로감도 누적되고 또 스트레스가 연장되는 아마 이 시간까지도 계속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긴 연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좀 몸도 지치고 피로하고 이런 증상들이 좀 오겠죠. 예.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장거리 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차례나 이런 문제로 해서 가족이 단체로 이렇게 좀 장거리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왕래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지역이 한 지역이면 큰 무리가 없지만은 장거리일 경우는 수토불복이라 해서 물과 음식, 기후 이런 것들이 좀 안 맞게 되면은 네. 몸에 무리가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로해지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소화도 안 되게 되고 말이죠. 예. 네. 우리가 이렇게 피로감으로 느낄 수 있는 증상들은 어떤 증상들이 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 목, 어깨 쪽이 많이 좀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고요. 그리고 네. 소화가 좀 안 돼서 더부룩한 느낌이 오고요. 피로감이 이제 많이 오는데 매사가 좀 짜증스러워지고요. 네. 집중력이 많이 약해집니다. 요럴 때 이제 특히 2차, 3차로 또 여흥이 남아서 또 가족이나 주변 친지들이 모여서 또 식사를 더 하게 된다든가 혹은 더 모임을 많이 갖게 되면 그 피로가 더 누적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좀 가급적 가족 중심에서 좀 휴식을 취하는 쪽으로 하시고 음식도 좀 담백하게 드시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네. 수토불복에 의한 피부 트러블, 위장 과민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예. 수토불복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 수토 즉 물과 토는 흙토지요. 그래서 이제 물과 그 지역의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토불복은 이제 풍토병의 일종으로 이제 여기는데 이제 풍토불복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기 좋고 물 맑은 그런 좋은 곳에서 있다가 네. 이제 막 도심 공기가 좀 탁하고 그런 데에 갔을 때에 이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피부 질환이 올 수가 있고요. 또 이 환경이 너무 바쁘고 이런 환경에서 좀 안정을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은 소화장애나 수면장애가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피부 트러블도 오고 몸에 이제 전반적인 그 생리 현상들이 좀 이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물을 먹거나 다른 지역에 가서 여행을 가서도 아무 이상이 없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진짜 물 한 방울 먹어도 바로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체질이 따로 있습니까? 예, 좀 그런 분들이 되게 보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네. 예, 장이 아주 민감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타 지역에 가지 않더라도 한 지역에서라도 평소에 먹던 음식이나 물이 아니면은 바로 장에 이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아능 한의원의 유옥중 원장 모시고 한방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환들 한방으로 어떻게 좀 치료가 되는지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이제 소화장애 또 과민성으로 인한 과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 어떻게 좀 치료를 합니까? 한방에서는? 네, 일단은 이제 그 연휴나 네. 또 여행을 갔을 때에 식사를 좀 덜하는 경우보다는 좀 과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또 맛집 찾아다니면서 드시는 경우도 예, 이제 있으니까. 맛집을 많이 찾아다니시고 네. 그 일부러 다니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래 그것을 평소에 안 드셨던 음식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위에서 무리가 오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오는 그 소화 기능이나 장에서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면 바로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 피부 트러블입니다. 네. 피부 트러블이고 부종이 좀 온다든가 뭐 그런 현상이 있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사실은 어느 여행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규정한 대로 저 피로 이상의 음식이나 이런 건 좀 피하시고 또 휴식은 반드시 좀 충분히 취하시는 것이 그 안전이나 또 내 건강 위생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일단 속이 안 좋으면 정말 얼굴에 특히 이제 뭐 입가 주변에 뭐가 나기도 하고 또 안 나던 여드름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피부에 질환이 있어서 피부에 뭔가 좀 이상이 있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위장 치료 그럼 먼저 온가 보죠? 위장 치료하기 전에 일단은 육류계통의 네. 과지방성 음식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두 번째는 양념이 너무 과한 음식, 그리고 세 번째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음식,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은 그럼 주로 육류에서 좀 되게 뭐 이제 그 찜류나 뭐 이렇게 해서 좀 과하게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걸 좀 과하게 드시고 소화가 안 되고 하면은 얼굴에 이제 트러블이 좀 올 수가 있어요. 네. 지방이 많은 예, 음식들이 또 예. 피부 트러블까지 예. 또 소화장애도 일으키겠죠. 그러죠. 이런 것들이. 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한방 상담하고 있습니다. 한방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또 한약들도 챙겨 드시고 또 부모님 한약도 챙겨 드릴 계절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여러 가지 뭐 어깨 통증이라든가 한방 질환들 뜸 치료나 또 침술로도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1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아능 한의원의 유옥중 원장 모시고 한방 상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피로하고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 앞서 뭐 근골 계통 이게 통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근골 계통증이라면은 주로 이제 뭐 어깨 어깨 관절 계통이죠. 그리고 네. 이제 척추 쪽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되면 운전을 해야 되고 또 운전을 좀 쉬엄쉬엄 여유 있게 다니면 좋은데 이 도로 사정상 또 시간을 맞춰 가야 된다는 압박도 있고요. 네. 그래서 거의 휴식도 안 하고 이렇게 몇 시간씩 운전하다 보면은 허리나 목 어깨 쪽으로 좀 무리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평소 건강하시고 운동을 잘 하셨던 분들은 괜찮은데
평소에 그 지병이 좀 있으셨던 분들은 그 후유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이 있는 경우라면은 이제 다녀오셔서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죠. 네, 상담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764국에 6335번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그 다름 아니고요. 네. 부추 있잖아요, 부추. 예, 부추요. 네. 부추를 식전에 우유에다 갈아가지고 한 컵씩 먹는데 예. 약간 매콤할 정도로 해 먹거든요. 예, 예. 그게 어떻게 몸에 괜찮습니까? 예, 부추는 이제 철분도 많고 예. 또 그 성질이 뜨겁고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이제 보양 음식으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추즙을 이제 옷이 올랐거나 그랬을 때 피부에 이제 옷이 올랐거나 뭐 피부에 다른 안 좋은 그 염증성 피부 질환이 왔을 때 그 부추즙을 좀 발라주고 하면은 효과가 있고 또 부추즙을 복용을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부추에다가 그 우유를 같이 이렇게 갈아서 드신다는 것은 그 아마 식감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을 겁니다. 식후에 먹어야 됩니까? 아니 이제 드실 때 그 맛이 별로 좋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건강에는 네 아마 식성이 꽤 좋으신가 봅니다. 먹는 걸 잘 먹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건 도움이 됩니다 건강에. 예. 그 어디에서 좋습니까? 남자들 그 전립선 같은 데서 효과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 신양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몸에 이제 그게 이제 부추에는 철분이나 기타 많은 이제 좋은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제 그 보양하는 기능이 많아요. 네. 그리고 고혈압하고 고지혈증이 있거든요. 괜찮습니까? 네, 거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고 내가 한 가지 또 물어보고서 제 혀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 혀는 새빨간 분홍색인데 저는 뿌연 그런 백태같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길래 뭐 간이나 콩팥이 안 좋으면은 그럴 수도 있다 이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그건 아니고요. 이 설태가 이제 뭐 보통 오색태라해서 붉은색, 약간 푸른색, 검은색도 날 수 있고 또 노랗게 날 수도 있고 희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장육부의 색택에 따라서 이제 좀 변화가 오는데 약간 혀가 희게 되는 것은 한증, 몸에 한기가 좀 있거나 또는 폐 대장 계통 쪽이 좀 약하거나 또 폐요? 호흡기 계통 쪽의 기능이 좀 떨어지거나 혹은 이제 우리 몸에 이 조혈 기능이 있죠. 이게 피를 많이 만들어주는 기능이 좀 부족했을 때, 조혈, 거기 그렇게 좀 많이 희게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백태가 유난히 많이 끼고 냄새가 난다라면 구취가 많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소화기 장애로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뭐 냄새 난다 이런 거는 없다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아마 그 조혈 기능이나 한증 이런 호흡기 계통 쪽으로 좀 약하다는 증거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붉은 색깔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약은 없습니까?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판단하시는 거하고 이제 전문 선생님들께서 직접 판단하시는 거하고는 조금 해석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치료를 받으면 다 원래 색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치료를 받으면 원색으로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내과 의사한테 이야기하니까 뭐 별로 뭐 신경 쓰지마라 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양의학적 소견하고 한의학적 소견은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제 말씀 도중에 그한데 제가 20년도 6월 달에가 그 우리 누나하고 내가 원장님 댁에 들렸거든요. 네, 그러셨어요. 들려가지고 약을 그 혀에 대한 약이 아니고 그냥 보양약을 지어서 먹고 했는데. 그러시면 혹시 호저 쪽
예,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그 혀에 대한 사진을 4개를 보여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별 그거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렇다면은 뭐 혀는 원래 이 경면설이 경면설이라 그래서요. 이 혀에 광택이 많이 나거나 이제 특정한 빛깔이 많이 나는 경우는 이제 병증으로 보는데 담홍색이면서 약간 흰색을 띠는 것은 보편적으로 건강색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하얗지 않은 이상은. 그럼 이렇게 하얀 경우에 치료를 한다면 어떤 치료를 받는 게 좋을까요? 근데 그 하얀 것이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약간 띠는 그 흰색은 그게 이제 꼭 건강을 해친 상황으로 꼭 판단할 수는 없어요. 어쩌면은 담홍색에 약간 흰색을 띠는 정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유난히 더 희게 나타나는 수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양치를 하고 하루 생활을 해보면 또 거의 정상 색깔에 가깝고요. 원장님, 그 양치를 할 때 칫솔을 가지고 좀 문질렀더만은 상태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세게 문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치하는 방법도 우리 치과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치과에 한번 가시면 그 부드러운 칫솔이 있습니다. 그걸로 왜냐하면 이 혀에 미뢰가 있는데 상처를 줄 만큼 팍팍 밀다 보면은 그 염증이 생기고요. 그러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원장님 시간을 너무 많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원에서 한번 치료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한번.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안흥한 의원의 유옥중 원장 모시고 한방 상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피로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근골계통증, 여러 가지 통증을 또 느끼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침요법이라든가 또 뜸치료 이런 방법도 있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깨, 허리, 또 디스크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떤 치료를 많이 하십니까? 일단 이제 경증인가 중증인가를 판단을 해서요. 이제 그냥 단순 피로증후군에 의한 그런 통증이라면은 침뜸요법으로 치료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중증으로서 뭐 디스크나 추간판 탈출증, 혹은 협착증, 혹은 이제 심한 타박에 의한 그런 골절, 골열, 요런 상황, 요런 경우하고 이제 또 이 축추관 측만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약간 좀 휘어가지고 바른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통증도 느끼고 피로감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증세의 상중하, 경중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아마 판단을 하셔서 중증이 아니라면은 뭐 침뜸요법, 부항요법, 그리고 이제 자세가 안 좋아진 건 한방추나 요걸로 이제 간단히 교정을 해서 잡아줄 수가 있어요. 효과가 좋습니다. 운전할 때도 보면은 자세가 정말 중요한데 특히 이제 장거리 운전할 때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정한 되게 장거리 할 때 그 휴게소 이제 잠깐 들리시는 걸 그걸 뭐 좀 그래봐야 시간은 큰 차이가 아니니까 잠시라도 좀 내리셔서 휴게소에서 간단한 그 체조도 좀 하시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또 시원한 음료도 한 잔 드시고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을 좀 또 시원하게 또 잡고선 또 다시 이제 안전운행을 하시면은 좋으시겠어요. 요통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하고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보편적 요통은 이제 하지까지 결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디스크 즉 이런 경우는 하지의 마비 기운이나 하지 발가락의 이상 또 발 뒤꿈치까지 파급되면서 오금 쪽으로 해서 다 파급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이 간단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그렇게 그것도 요즘은 이제 대개 추세가 아주 중증이 아닌 이상은 치료 및 간단한 시술로도 잘 치료가 돼요. 그리고 보통
평소에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조금씩 해주시고 하면은 복근 운동, 배근 운동 강화를 하시면은 허리는 그래도 큰 탈은 없을 겁니다. 네. 통증에서 오는 차이 같은 게 있습니까? 요통하고 디스크. 예, 요통은 대개 이제 둔통이라 해서 네. 무지력하게 그리고 이제 아픈데 그 디스크는 아주 극통이에요. 콕콕 찌르면서 아파요. 부위는 어떻게 다룹니까? 부위는 이제 요추 대개 뭐 3, 4, 5, 6번 요쪽에 이제 주 요인인데 네. 허리는 안 아프면서 또 다리만 아픈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은 이제 허리에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시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허리에 압박이 있어서 허리는 잘 못 느끼지만 하지 쪽으로 신경이 좀 이어진 관계로 해서 하지가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피로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통증. 우리가 또 이 두통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두통도 뭐 이 이마 끝쪽 오른쪽이 아픈 경우도 있고 또 왼쪽이 아픈 경우도 있고 정수리 쪽이 아픈 경우도 있고 또 뭐 귀 밑이 아픈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요즘은 또 뭐 3차 신경 통증이라고 해서 많이들 또 호소하시던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머리 아픈 것도 부위에 따라서 네. 기와 혈로 나누고요. 그리고 오장육부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신 이 관자놀이라 그러죠. 네. 이쪽으로 아픈 부위를 이제 한의학에서는 태양혈이라고 합니다. 태양혈도 좌우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른데 좌측이 아픈 건 되게 혈행장애고 우측이 아픈 건 기부족 현상이에요. 예. 우측이라면 이마 오른쪽 이마 그 끝쪽? 바로 이제 이마 옆쪽에 그쪽으로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전두통이라 해서 머리 전체가 다 아픈 건 피로와 기혈에 부조합니다. 네. 예.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네. 귀 밑이 그렇게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통증이 있던데요. 예, 그런 경우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이제 이 좀 수면 부족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많은 업무적인 관계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개 3차 신경 마비가 오는 경우는 귀 뒤쪽으로 약간 콕콕 찔리고 또 뻐근하면서 감각이 어눌해지면서 이 안면 신경으로 파급이 돼서 구안와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특히 요즘 환절기 때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럼 그 일반 두통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좀 더 위험한 건가요? 3차 신경이 더? 그렇죠. 일단 그건 마비가 오는 거니까 눈, 입 쪽으로 해서 구안와사 지금 눈과 입이 이제 이 와사가 와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도 불편하고 눈도 잘 안 감아지고요. 그리고 이 눈왕 쪽으로 마비가 되니까 눈물이 계속 고여서 바람만 불면 눈물이 너무 고여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두통은 한방에서 어떻게 좀 치료를 예, 두통에서도 뭐 일단 침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허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허증과 실증이 있는데 실증은 대개 화성 열이 많거나 확 이렇게 솟구쳐서 오는 뭐 화가 나면 머리 위로 이렇게 열이 확 솟구치겠죠. 그래. 고래에서 오는 두통과 허증은 기운이 딸려서 영양 물질이나 혈액이 뇌로 충분히 전달이 안 됐을 때 어질어질하면서 띵하게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허실을 좀 분별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처방을 하면 되고 일단은 그 약 처방보다는 간단한 침뜸요법으로도 치료가 잘 됩니다. 침이나 뜸, 그러니까 허증이나 실증이나 모두 침뜸으로 침뜸으로 보하는 방법도 있고 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실증인지 허증인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이제 한열 허실로 봅니다. 한열이라는 건 뜨거우냐 차가우냐. 일단 뜨거운 것은 실증으로 보고요. 약간 서늘하게 차갑게 느껴지는 건 허증으로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수고하셨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안흥한 의원, 유옥중 원장 모시고 한방 상담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권성중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